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사업 계획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한 계양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청장님 일전에 계양구 의회에 계실 때도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되게 동분서주하던 모습이 기억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계양구청에서 네네.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뭐 소회가 있다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북구에서 분구가 된 지 올해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그 소외된 공간 속에서 생활들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소외감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계양, 비상하는 계양을 슬로건으로 민선 8기 취임을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나 계양 구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계양의 변화를 잘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 변하는 계양 그리고 비상하는 계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간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양구에 또 그렇습니다. 가장 좀 생각나는 게 계양 아라온이 생긴 네, 거라고 네, 생각나는데요. 계양 아라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문화예술 공연장을 두고 또 요즘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인천시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서구와 계양구가 지금 유치전을 열띠게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양구에서는 반드시 이 문화예술회관이 계양구에 건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최적의 위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양산 끝자락에 위치한,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문화예술 쪽으로 봤을 때 최적의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다들 뭐 가보셨겠지만 호주 시드니에 오페라 하우스가 뭐 호수 위에 좀 변방에 지어져 있는 그런 듯한, 그런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라온이 최적의 위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의 충칭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도 이 강물이 흐르는 끝자락에 2,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작년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이용자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뭔가 우리 아라온 같은 공간에 예술 공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교통적으로 지리적으로 모든 접근성이나 완벽하게 갖춘 공간이 우리 계양의 아라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들어서 이 계양 아라온의 문화예술회관이 유치돼야 한다라는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구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명을 또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면서 네. 이 계양 아라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좀 유치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뭐 제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우리 문화예술회관만큼은 우리 계양 아라온에 꼭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삭발식까지 하는 그런 뭐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16만 명이 서명을 해 주셨다는 것은 거의 뭐 기록적인 그런 열정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든 구민의 염원을 담아서 앞으로 꼭 우리 계양의 아라온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취임하셨을 때부터 계양 아라뱃길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라는 네. 포부를 밝히셨었는데, 네. 뭐 지금 이제 계양 아라온이 됐죠. 네네, 이 그렇습니다. 계양 아라온이 사실 이 문화예술 공연장만으로는 관광 명소가 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계양 아라온 활성화하려기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세우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동안 그 아라뱃길이죠.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되면서 거의 10수년간 방치됐다시피 한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잡초만 무성한 그런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경관 조명 사업을 통해서 많은 좀 손님들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1회 워터 축제를 해서 이틀간에 3만 명이 오신, 그래서 이 뭐 접근성이나 뭐 다양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코스모스 길을 둘레길을 9km 올해 준비해서 9월 달 정도 되면 아마 2시간 정도의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코스모스 산책로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문화예술 잔디 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계양에서 모든 행사가 아라온에서 치러지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년 11월 달에 청보리를 심어서 내년 5월 달에는 청보리 축제를 우리 수도권에서 계양에서 아라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양 신도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올해 신년 대담 때 말씀하셨지만 이 예. 계양 테크노밸리 유치 업종에 대해서 너무 제조업 위주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 상황이 뭐가 좀 변한 게 있을까요? 예, 정말 그 다행히도 물류 창고로 저희가 설계된 19.9%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앵커 기업들이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 기업 유치에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정말 신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구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철도 관련된 네, 이슈일 것 같은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총선에서도 뭐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 대장 홍대선을 네.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네네. 사실 올해 초에 국토부에서 GTX D 노선 발표할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 상황이 있는, 뭐 진척이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안이 발표되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 2022년도에 그 철도 영역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금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장에서 계양 테크노밸리 박천역으로 환승역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BC 값이 0.81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게 버스 노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그 관계 부서에 다 문서로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달라 이런 내용을 변경안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을 때 박촌역으로 연결하는 게 사업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그건 전문가들의 판단이니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올해 초 인천시가 이 권역별 소각장 확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또 주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이 소각장 건립 어떻게 좀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각장이 그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소각장은 구마다 지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그걸 광역소각장을 협의를 해서 지어질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광역단체에서 이건 책임 회피성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건 다시 한번 광역단체에서 생각을 고려해 주셔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뭐 계양구에 소각장을 줘라, 부평구에 줘라 뭐 이렇게 뭐 지정을 해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명분이 확실해야죠. 왜 지어져야 되는지 명분이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는 대장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에 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계양 구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은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각장을 건립하기보다는 이건 광역단체에서 주도를 그렇습니다. 이게 해서 소각장은 광역화돼야 되는 것이 이게 그 운영이 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크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민선 8기 들어서 공영주차장도 조성 사업이 활기를 띠고 네, 있는데요. 최근에 계산 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 모두 주차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저는 뭐 이렇게 소규모 쌈지 주차장을 만들어내서는 주차난을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민선 8기 들어서 취임하고 바로 추진한 사업이 남측광장의 주차장 문제인데 그 주차장 문제가 결국은 계산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268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5월 달에 개관을 했고 그래서 준공식을 했고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시범 운행을 했고 7월서부터 이제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주차 단속 건수가 40%가 줄었다. 네. 그래서 이 접근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골목상권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관심 가는 사안이 이 노후 원도심에서 고유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지금 네. 공모 준비 중이신 걸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알고 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뭐 이 선정 언제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이 젊은 친구들은 신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도심은 결국은 침체 현상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도시 재생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걸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저희가 공모에 응찰을 하면 아마 발표는 12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좀 기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300억 정도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300억 정도의 기금을 활용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네. 당장 이제 올해 하반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북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30년을 살아오셨거든요. 일단 당장 그 체육 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저희가 취임하자마자 인천시에 꽃마루를 매입하는 의사를 전달해서 저희가 작년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족한 체육 시설을 만들어서 다양한 대규모 체육 시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팝골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 장소부터 어린이들이 물놀이장까지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참여해서 체육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체육 시설을 좀 만들어 내겠고요. 그리고 이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어린이 물놀이장이 우리 계양구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그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뭐 부평이나 서구로 찾아다니는 그런 그 창피한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오조산에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더 이상 타지로 전전하는 그런 시대는 좀 종식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7월 달에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3회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빛축제 이 부분도 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2회 문화로에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계산역 주보토로로 옮겨서 계상권 또 지역상권도 좀 회복 차원에서 빛축제를 주보토로로 옮겨서 좀 준비를 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지역이 뭔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물놀이장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부터 또 열리기 시작한 계양 아라온에서 네. 또 이 워터 워터 축제가 있죠. 올해 또 2회째를 맞는데 네네. 이달 말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렇습니다. 지난해랑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작년에 이틀간에 걸쳐서 한 3만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루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6, 27, 28 3일간에 걸쳐서 열리고 있고요. 사업비를 좀 늘려서
작년보다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이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3일 동안의 이 워터 축제가 정말 이 수도권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 네,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계양 아라온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계양 아라온 같은 경우에도 그 잔디광장 조성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도 언제 조성이 완료되는 건지. 네. 잔디광장은 저희가 핵심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금년도 7월 달, 금년 하반기에, 금년 7월 하반기서부터 착공을 해서 네. 아마 완공을 11월 달에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서부터 치러지는 계양의 축제 행사는 잔디 문화광장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천연잔디공장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 잔디광장에서 여러 뭐 축제라던가 공연 같은 것도 구민분들께서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당연합니다. 이 지금 국악제가 계산체육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면이 다 주거단지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서 노래하고 뭐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나고 이러면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그 민원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라온에서 하면 뭐 아주 저기는 뭐 절대적인 그런 그 공연할 수 있는 야외 공연할 수 있는 절대 요소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이 구민분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비상을 약속드렸습니다. 공정과 원칙을 토대로 개형 발전을 위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에 흔들림 없이 국민과의 약속과 다짐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계양 발전을 위해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양을 위해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화 예술회관 유치를 비롯해서 앞으로 좀 발전하는 계양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헬로 이슈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